여보, 당신 누구야? 남편이 저를 이렇게 처음 불렀던 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남편이 저를 못 알아본다는 게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도려내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눈물이 그 10년이 넘는 세월이 전부 거짓 위에 쌓인 것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남편은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병원도 몰랐습니다. 가족도 몰랐습니다. 저만 저 혼자만 그 연기의 무대 위에서 관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남편의 낡은 서랍 속에서 꺼낸 작은 녹음기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오래도록 멍하니 앉아 계시게 될 겁니다. 경기도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오복순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복순이는 아직 정정했고 아침마다 마당에 물을 주고 텃밭에 상추를 키우고 저녁이면 남편 밥상을 차리는 일을 단 하루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김태수는 복순보다 3살 위였습니다. 둘이 결혼한 건 복순이 22살 되던 해였으니까 어느새 함께 산 세월이 45년이 되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보면서 늘 말했습니다. 저렇게 사이 좋은 노부부가 세상에 또 있겠냐고요. 태수는 조용하고 말이 없는 편이었지만 복순이 웃으면 같이 웃었고 복순이 힘들면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복순이 63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냉장고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놓은 채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복순이 다가가서 여보 뭐 꺼내려고? 하고 물었더니 태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가 왜 여기 왔더라. 복순은 그냥 웃었습니다. 노인들은 깜빡할 수 있다고 자기도 가끔 그런다고 그냥 웃어 넘겼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자꾸 약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두었던 물건을 못 찾아서 온 집 안을 뒤지기도 했고 어느 날은 옷을 입다가 잠깐 멈추더니 어떻게 입는 건지 몰라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복순의 가슴이 처음으로 철렁 내려앉은 건 태수가 셋째 며느리를 못 알아봤을 때였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태수가 며느리를 보고 이분이 누구신가? 하고 물은 겁니다. 처음에 다들 농담인가 싶어 웃었는데 태수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고 나서 자리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은 처음으로 병원을 생각했습니다.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고 몇 가지 인지 검사를 하고 나서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소견이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빠른 건 아니지만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순은 그 말을 듣고 진료실을 나와서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손수건도 없이 그냥 소매로 눈물을 닦으면서. 그때부터 복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혹시 밤새 어디 가지는 않았는지, 가스는 잘 잠가 놓았는지, 혼자서 뭔가를 하려다 다치지는 않았는지. 태수의 증상은 그 후로도 서서히 이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복순의 이름을 헷갈렸고 어떤 날은 집 앞 골목을 나갔다가 한참 만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려서 복순이 냄새를 맡고 달려가 끄기도 했지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복순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 태수가 복순을 똑바로 보면서 아주 침착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누구야? 복순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기를 모른다고 했을 때의 그 느낌은 지금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았다고요. 그날 이후로 태수의 상태는 조금씩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복순을 알아봤고 어떤 날은 못 알아봤습니다. 때로는 복순을 보고 누나라고 부르기도 했고 손님이세요?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복순은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복순이요. 당신 아내. 그리고 혼자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자식들은 요양원을 권했습니다. 혼자서 아버지를 돌보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고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지만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돌본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인데. 복수는 그렇게 스스로 택했습니다. 그 길을.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봤습니다. 치매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여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말을 걸어야 하는지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태수의 방은 늘 깨끗했고 밥상은 늘 따뜻했고 복수는 늘 남편 곁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아내다, 저게 진짜 사랑이다 하고요. 복순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부부구나. 힘들어도 이게 맞는 길이구나.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복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태수가 혼자 있을 때를 복순이 문틈으로 보고 있으면 남편이 혼자서 멀쩡하게 TV 리모컨을 찾아 채널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복순이 들어가면 다시 멍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처음에 복수는 그냥 넘겼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가끔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순이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지갑을 두고 온 걸 알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태수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주고받으면서요. 복순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태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복순을 보고 아이고 왜 벌써 왔어?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왜 벌써 왔어? 이 말이 복순의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치매 환자가 왜 벌써 왔어를 말할 수 있나? 그게 가능한 건가? 복순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지갑을 집어들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복순의 눈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눈이 아니라 남편을 관찰하는 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순이 본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혼자 있을 때 절대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없는 동안 주방에서 자기가 마실 커피를 혼자 타서 마셨고 욕실에서 혼자 샤워도 했습니다. 그러다 복순이 돌아오면 다시 어리숙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순이 일부러 방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태수는 침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을.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사람이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태수는 놀라지도 않고 천천히 책을 내려놓으면서 복순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여보. 오늘은 여보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누구세요? 라고 했는데 그날 밤 복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설마 나한테. 복수는 자기 생각을 자꾸 지웠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어. 그런데 그 설마가 확신이 되어 버린 날이 왔습니다. 그건 태수가 복순이 없는 동안 받은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복순의 친구 복래가 집에 왔다가 복순이 잠깐 부엌에 있는 사이 태수와 둘이 거실에 있게 됐는데 복래가 나중에 복순한테 말했습니다. 복순아, 이상한 말 하면 미안한데 있잖아. 아까 태수 형부가 나한테 말 되게 똑바로 했어. 나한테 집에 뭐 사오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고 요즘 날씨가 어떻다,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깜짝 놀랐지. 치매라고 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멀쩡하게 대화가 되는 거 있지? 복래는 그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좋아진 거냐고요? 복수는 웃으면서 그래요. 오늘 컨디션이 좋은가 봐요 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래가 돌아간 뒤 복수는 태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태수의 눈을 봤습니다. 태수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복순을 봤습니다. 잠시 후 복순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당신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태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뭘? 당신 진짜 치매야? 그 순간 아주 잠깐 태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복수는 그걸 봤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으니까요. 그러다 태수는 다시 무표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 치매야. 병원에서도 그랬잖아. 복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태수의 방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태수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복수는 사실 전부터 이 서랍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태수가 유독 이 서랍은 복순이 건드리는 걸 싫어했거든요. 치매 환자가 특정 물건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냥 뒀는데 서랍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와 소형 녹음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복수는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또렷하게. 여보세요? 응, 나야. 오늘도 잘 있었어? 응, 복순이는 모르지. 오늘도 내가 잘 연기했어. 응, 너는 거기서 잘 있는 거지?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복수는 녹음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아니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편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태수가 밥을 먹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복수는 그때까지도 아직도 믿기가 싫었습니다. 그 녹음이 오해일 수도 있다고. 무언가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복수는 혼자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태수의 수첩을 몰래 펼쳤습니다. 수첩 안에는 글이 빼곡했습니다. 태수의 글씨로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월 4일. 오늘 복순이 앞에서 김치찌개 냄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척했다. 잘 넘어갔다. 3월 11일. 병원 검사. 의사 선생님이 수치가 조금 나빠졌다고 했다. 내가 일부러 검사를 엉터리로 봤다. 아직까지 들키지 않았다. 4월 2일. 오늘 복순이 친구가 왔다. 조심해야 했는데 잠깐 실수할 뻔했다. 복순이가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 복순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첩에 적힌 날짜는 3년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3년. 3년 동안 복수는 남편의 치매를 위해 인생을 바쳤고 남편은 3년 동안 그걸 연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왜? 복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첩의 뒷부분에 가서야 그 답이 나왔습니다. 10월 17일. 오늘 김정옥한테 전화했다. 아이가 잘 크고 있다고 한다. 이 아이를 복순이는 절대 몰라야 한다.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복수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수한테 따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김정옥이었고 그 아이를 복순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태수는 치매를 연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복순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태수는 40대 초반에 잠깐 다른 여자와 만났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태수는 그 아이에게 돈을 보내고 연락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복순이 태수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게 됐습니다. 뭔가를 눈치챌까봐 태수가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치매 연기였습니다. 치매 환자는 혼자 통장 거래를 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는 이상한 전화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는 가끔 이상한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수는 아내가 의심하기 전에 먼저 치매 환자가 됐습니다. 병원에서의 검사도 태수가 일부러 엉터리로 봤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라는 게 숫자 외우기, 단어 기억하기, 날짜 말하기 같은 건데 태수는 그것들을 일부러 틀렸습니다. 의사도 결국 검사 수치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치매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속았습니다. 의사도 자식들도 친구들도. 단 한 사람 복순만 빼고. 아니 복순도 속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복순은 그날 이후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밥상은 여전히 차렸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5년 함께 산 사람이 날 이렇게까지 속였다는 것, 그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돌보면서 흘린 눈물들이 그 모든 게 이 사람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 그냥 이혼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45년이 있었거든요. 복순한테는. 좋았던 날들도 있었고 같이 아팠던 날들도 있었고 자식들을 같이 키웠던 날들이 있었거든요. 복순은 한 달을 그렇게 혼자 알았습니다. 그러다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밥상을 사이에 두고 앉았을 때 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순이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 밥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첩도 꺼내서 나란히 놓았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할 말 있어?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는지 슬픈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냥 다 지쳤어. 당신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태수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눈으로 복순을 봤습니다. 치매 환자 흉내가 아닌 진짜 자기 얼굴로. 미안해. 그 두 글자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복순아. 복순이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야? 3년이 그 한마디야.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이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복순이 물어보고 태수가 대답하고 태수가 설명하고 복순이 들었습니다. 태수는 40대 초반에 사업이 힘들던 시기에 잠깐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 그 후로 그 여자와는 헤어졌지만 아이는 책임져야 했다고. 그 아이가 지금 16살이라고. 복순이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아무 죄가 없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그냥 태어난 거니까요. 복순이 울다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 건강해?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아버지가 있어? 제대로 된.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순이 눈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아이한테 아버지 노릇해야 해. 그건 당신이 해야 할 일이야.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순의 눈이 빨갰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근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한 건 용서가 안 돼. 그건 솔직히 말할게. 태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도 알아. 그렇게 그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여자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식들한테 사실을 말했을 때 애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큰아들은 한동안 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았고 딸은 어머니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수는 자식들한테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는 너희 살아.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냐고요? 복수는 태수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같이 살기로 했냐고요. 복순이 그 이유를 나중에 친구 복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복래야,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야.
내 45년이 지는 거야. 좋은 날도 있었어. 진짜 좋은 날도. 그게 다 거짓말은 아니었잖아. 복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복수는 단 조건 하나를 붙였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해. 그게 안 되면 그때는 진짜 끝이야. 태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태수는 이제 치매 연기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 모습으로 매일 아침 복순 옆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복순이 요즘은 텃밭을 더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었다고요. 태수가 가끔 그 텃밭에 나와서 잡초를 뽑아줍니다. 말없이 그냥. 그걸 보면서 복순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미운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근데 옆에 있는 건 싫지 않다고. 45년이라는 게 그런 거겠지요. 미워도 옆에 있는 것. 상처를 줘도 아직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부부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분은 태수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실 거고 어떤 분은 복순이 대단하다고 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마음을 알 것 같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참 복잡합니다.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지요. 좋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좋은 마음을 품기도 하고 용서해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오늘 이 이야기에서 복순이 한 선택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복순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았을 때 그 화를 사귀고 그 슬픔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걸어간 그 사람. 그게 복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배신당한 것 같은 날 이게 다 무슨 의미냐 싶은 날. 그 날들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아니면 지금 건너고 있는지. 사실 복순이 그 서랍을 열던 날 밤 녹음기에는 한 가지 파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날 밤 그 파일들을 전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파일 하나만 들어도 이미 숨이 막혀서 그냥 서랍을 닫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 복순은 다시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낮잠을 자는 사이에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이어폰을 귀에 꽂고 나머지 파일들을 들었습니다. 파일들은 태수가 직접 녹음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일기처럼. 날짜별로 자기가 그날 어떻게 연기했는지, 어떤 부분이 아슬아슬했는지, 어떤 부분을 더 조심해야 하는지를 혼자서 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복순은 그 파일들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울 수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스스로의 연기를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게,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게, 그게 오히려 눈물도 안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파일 중에 하나가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태수가 혼자 녹음하면서 한 말인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오늘 나 보면서 울었어. 치매라고 슬퍼서 우는 거지. 그게 좀 마음이 쓰여. 근데 어떡해. 이게 이 방법밖에 없는데. 마음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복순은 그 부분을 듣고 이어폰을 뺐습니다. 마음이 쓰이면서도 계속했다는 게.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에 박혔습니다. 후회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미안함을 느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했다는 겁니다. 복순은 그걸 이해하려고 한참 애를 썼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쓰인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사랑하는데 존중은 안 하는 것. 그게 가능한 건가요? 복순은 그 질문을 오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태수는 복순이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거라고. 진실을 말하면 복순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자기가 문제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라고. 이게 맞는 해석인지는 모릅니다. 복순의 해석입니다. 복순이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때로는 진실보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과 조금 달라도 그 이야기가 있어야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복순한테는 그 이야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복순은 그걸 붙들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게 맞는데 그래도 이 사람을 완전히 버리기는 싫다는 것. 이게 약한 게 아니라 이게 복순의 방식이라는 것. 며칠 뒤 복순은 태수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그 파일들 있는 거 알지? 내가 다 들었어. 태수가 굳었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거기서 당신이 한 말 중에 내가 울 때 마음이 쓰인다고 했던 거. 그거 기억해?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그게 진심이야?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야. 복순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그것만 믿기로 할게. 태수가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자가 70이 다 돼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순이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울면 안 돼. 울 자격 없어. 그러면서 자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화해였습니다. 완전한 화해가 아닌 불완전하고 어정쩡한 그래도 함께 살아가기 위한 화해. 세상에 완전한 화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이 정도면 같이 살 수 있겠다는 마음. 그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닐까요?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태수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복순한테 오늘 어디 가는지 물어봅니다. 뭐가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그전에는 복순이 다 알아서 했는데 이제는 태수가 먼저 물어봅니다. 복순은 처음에 그게 어색했습니다. 3년 동안 치매 환자 돌보듯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이제 갑자기 남편이 멀쩡하게 물어보니까 어색한 거예요. 어느 날 복순이 웃으면서 태수한테 그랬답니다. 당신이 치매인 게 더 편했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다 알았으니까. 태수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치매인 척하는 게 더 편했어. 아무것도 결정 안 해도 됐으니까. 두 사람이 그 말에 같이 웃었습니다. 슬프면서 우스운 웃음. 그게 부부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웃음이겠지요. 복순이 그 웃음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걸 용서하고 같이 살 수 있냐고. 나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순이 태수를 용서한 게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완전히 용서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거라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용서는 마음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 될 때도 옆에 있어야 할 때가 있고 그걸 선택하는 게 때로는 이별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용기 있는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수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치매를 연기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나중에 태수가 복순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놓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싶었지.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야.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3년이 되고. 처음에는 임시방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시방편이 생각보다 너무 잘 먹혔던 거예요. 복순도 속고 병원도 속고 자식들도 속으니까 거기서 나오지를 못한 거죠. 그게 함정인 거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게. 처음에 한 번 하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어느 순간 진실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 그 거짓말의 무게가 너무 커져서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계속 가는 거. 태수가 그랬다고 합니다. 내가 멈출 수 없었어. 멈추면 다 끝나는 것 같아서. 복순이 그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각됐으니까 다 끝난 거잖아. 태수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발각되고 나서 잠을 더 잘 자. 그 말이 오히려 복순을 더 화나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3년을 남편 걱정에 잠도 못 자고 치매 진행될까봐 불안해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남편은 그게 발각되고 나서 오히려 잠을 더 잘 잔다고 하니까요. 그럼 나는 뭐야? 복순이 그 말을 했을 때 태수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복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3년을 당신 때문에 살았어. 당신 밥 챙기고 당신 약 챙기고 당신 어디 다칠까봐 집안에 안전장치 다 달고. 그게 다 뭐야? 태수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그게 다 헛된 시간이었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해.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많이 배웠어. 치매 환자 돌보는 법 배우면서 내 자신을 많이 알게 됐어.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태수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복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고맙지는 않아. 근데 그 시간이 다 나쁘지만은 않았어.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순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신을 당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보낸 시간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속았을 때 그 시간이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잖아요. 내가 허비한 것 같고 내가 바보 같고. 근데 복수는 그 시간에서도 자기 것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 같았습니다. 태수는 그 뒤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치매 연기를 하는 동안에는 혼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는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자기가 뭘 먹을지 어디에 갈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다시 말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오히려 어색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다른 사람인 척 살았으니까요. 그 3년이 태수 자신도 좀 이상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태수가 복순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가끔 헷갈렸어. 내가 연기하는 건지 진짜인지. 복순이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태수가 말했습니다. 치매인 척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진짜로 내가 뭔가를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진짜이고 어디서부터 연기인지 그게 가끔 구분이 안 됐어. 복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3년 동안 다른 사람인 척 살았잖아. 그거 당신한테도 힘든 일이었겠다. 태수가 눈을 떴습니다. 복순이 그런 말을 해줄 줄 몰랐던 거죠. 복순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힘들었을 거라는 거 공감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한 일은 잘못한 거야. 근데 그 과정이 당신한테도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건 알겠어. 태수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진짜 자기가 아닌 척 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나도 가끔 그러잖아. 힘든데 안 힘든 척, 속상한데 괜찮은 척. 그거 진짜 힘들잖아.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어. 복순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지 마. 나한테는. 그게 두 사람의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살 된 아이. 태수와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복수는 처음에 그 아이에 대해 생각하기가 싫었습니다. 그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복순한테는 아팠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복순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복순이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잖아.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딴 집에 있었던 거잖아. 그게 그 아이 잘못이 아니잖아. 복순이 태수한테 물었습니다. 그 아이 엄마는 지금 어떻게 살아? 태수가 말했습니다. 혼자 키워. 재혼 안 했어. 복순이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 태수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알아?
나라는 건 알아. 근데 내가 유부남이라는 건 몰라. 복순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알면 어떻게 할 거야?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야. 복순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한테 진실을 말해야 해. 언젠가는.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왜 하는지 알아? 그 아이도 나중에 알게 되면 배신감을 느낄 거야.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게 그 아이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알았거든. 3년이나 지나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는 나중에라도 말해. 직접. 태수가 복순을 봤습니다. 복순아. 복순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만나야 한다는 게 아니야. 그 아이가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태수는 그 말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복순도 다 알지 못합니다. 태수가 그 아이 엄마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아이한테 어떻게 전달했는지. 복순은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 일이야. 당신이 해. 그게 복순의 방식이었습니다. 자기가 관여해야 할 일과 관여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 그 경계를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복순은 그 무렵부터 다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남편 돌보느라 거의 만나지 못했던 복례도 만나고 예전에 같이 다니던 등산 모임도 다시 나갔습니다. 복례가 복순 보고 말했습니다. 너 얼굴이 달라졌어. 복순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복례가 말했습니다. 더 나이 들어 보이면서 이상하게 더 편해 보여. 복순이 웃었습니다. 맞아. 나 더 편해졌어. 복례가 물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복순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복례야. 내가 3년 동안 치매 걱정을 했잖아. 남편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남편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매일 했어. 근데 이제는 그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 그게 이상하게 편해. 복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 그게 사람 사는 거야. 복순이 맞아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있잖아 복례야. 사람이 완전히 행복하기는 어렵잖아. 근데 덜 불안하게 사는 건 가능한 것 같아. 그게 지금 내 목표야. 덜 불안하게 사는 것. 이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지 않나요? 행복해야 한다는 것, 좋아야 한다는 것, 그런 게 때로는 너무 큰 목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덜 불안한 것. 그것만 해도 충분한 날들이 있잖아요. 복순은 지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복순이 그 녹음기에서 들은 파일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파일. 그게 나머지 것들과 달랐습니다. 나머지 파일들은 전부 태수가 그날 연기에 대해 혼자 중얼거리는 일기 같은 것들이었는데 가장 마지막 파일은 달랐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조금 쉬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말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복순아. 복순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직접 말하듯이. 이 파일을 내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한번 말을 해두고 싶었어. 복순은 이어폰을 두 손으로 꼭 쥐고 들었습니다. 나는 너한테 나쁜 짓을 했어. 그건 변명할 수 없어. 근데 있잖아 복순아. 내가 3년 동안 치매인 척하면서 그게 연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날 돌봐주는 걸 보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복순이 숨을 멈췄습니다.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책임지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다 가짜인 줄 알면서도 나는 그게 좋았어. 네가 곁에 있는 게 좋았어.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왜 이랬는지 나도 다 알아. 겁쟁이였어. 진실을 말하면 너한테 버림받을 것 같아서.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그래서 더 나쁜 짓을 했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내가 알아. 태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복순아, 만약에 내가 이 파일을 듣고 있다면 아마 너는 나한테 많이 화가 나 있겠지. 당연한 거야. 그러면 돼. 화내도 돼. 욕해도 돼. 그리고 잠깐 침묵이 있다가 근데 한 가지만. 제발 건강해. 나 때문에 내가 아프면 그건 내가 정말 못 견딜 것 같아. 내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내 친구들이랑 웃는 거. 그것만 해줘. 파일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복수는 이어폰을 빼지 않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화가 나면서 슬프면서 이상하게 따뜻한 것도 느껴졌습니다. 이 감정이 뭔가 싶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배신한 사람 목소리에 따뜻함을 느끼는 게 옳은 건가? 이게 내가 너무 약한 건가? 이게 내가 바보 같은 건가? 복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냈습니다. 괜찮다고. 이 감정이 맞다고. 사람이 누군가한테 화가 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그리울 수도 있는 거니까. 배신당하면서도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이 보일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잡함이니까. 복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가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파일 들었어. 태수가 굳었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밥 먹어. 태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복순이 돌아서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미역국 했어. 와서 먹어. 그게 다였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 그것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같은 밥상에 앉아서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국 떠먹는 소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따뜻했다고 복순이 나중에 복례한테 말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게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구나 싶었다고. 아직도 화가 나 있어. 미워. 근데 이 사람이랑 밥 먹는 게 싫지 않아. 그게 복순의 지금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복순 같은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자신이 복순과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건 아닌가요? 누군가한테 속은 것 같은 느낌. 내가 열심히 했는데 헛된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것. 이런 마음 꼭 부부 사이가 아니어도 생기잖아요.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형제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우리가 오래 함께한 사람한테는 더 쉽게 속고 더 오래 붙들고 더 힘들게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함께 쌓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이 다 가짜가 되는 게 싫으니까. 좋은 날들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부정하는 것 같아서 싫으니까. 복순이 그랬잖아요. 45년이 지는 게 싫다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당했으면 그냥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를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옳은 생각이에요. 둘 다 옳을 수 있어요. 머무는 것도 떠나는 것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자기 의지로 이루어진 거냐 하는 거잖아요. 두려워서 못 떠나는 게 아니라 머물기로 선택한 거냐.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기로 한 거냐. 복수는 선택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게 자기가 원하는 거라서. 그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우리가 완전히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는 없어요. 불완전한 상황에서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불완전함을 끌어안으면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복순이 보여준 것 같아요.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것.
화낼 때 화내고 울 때 울고 그러면서도 다음날 아침에 밥상을 차리는 것, 미역국을 끓이는 것. 그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강하다는 게 안 힘든 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면서도 살아가는 거잖아요. 복수는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서운한 것, 억울한 것, 속은 것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그게 있다면 오늘 복순이 한 것처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마음을 일단 인정하는 것.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천천히 생각하는 것.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복순도 한 달을 알았으니까요. 바로 결론을 낸 게 아니니까요.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나이 들수록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길수록 자기 자신을 더 잘 아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복순과 태수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태수는 이제 진짜로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연기가 아닌 진짜 노화가 오고 있지요. 무릎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이 가끔 흐릿해지는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복순이 가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진짜 치매가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떡하나 싶다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걱정이 전처럼 무겁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치매가 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겠다 싶어. 내가 3년을 감당했는데 진짜가 와도 감당 못하겠어? 이 말에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이 짠했습니다. 3년 동안 가짜 치매를 감당하면서 오히려 진짜를 감당할 자신감이 생겼다는 게 인생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나쁜 경험이 나쁘게만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남기고 가는 것 같아요. 태수는 요즘 텃밭 일을 같이 합니다. 복순이 상추를 심으면 태수가 물을 주고 복순이 고추를 따면 태수가 바구니를 들고 따라다닙니다. 말이 없어도 같이 있는 두 사람. 이웃집 사람이 보면서 참 사이 좋은 노부부네합니다. 복순은 그 말에 웃습니다.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오래 산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요. 오래 산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가 좋아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살다 보면 사이가 어떻게든 되는 것 같은. 중간에 미운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안고 함께 걸어온 것이 45년이라는 세월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복순이 가여웠을 것 같고 어떤 분은 태수가 미웠을 것 같고 어떤 분은 둘 다 이해가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다 괜찮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옆에 잠시 앉아 드렸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했습니다. 이름과 세부 상황은 달라졌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사람 사는 게 다 어렵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관계도 없어요. 그 불완전함 속에서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지요. 복순처럼 오늘도 밥을 짓고 텃밭에 물을 주고 친구 얼굴을 보러 가고. 그렇게 사는 것. 이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복순이 복례한테 처음으로 이 사실을 털어놓은 날의 이야기예요. 그건 복순이 서랍에서 녹음기를 발견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순이 전화를 했습니다. 복례한테. 복례야 나 좀 봐. 복례가 이상한 목소리라는 걸 바로 알아채고 알겠어 지금 갈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복순이 커피를 시켜놓고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복례가 기다렸습니다. 복순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복례야 나 엄청난 걸 알았어. 복례가 뭘? 하고 물었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태수가 치매 아니야. 복례가 응? 했습니다. 태수가 치매인 척한 거야.
3년 동안 복내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복순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녹음기 수첩 그 안에 담긴 내용들까지. 복내가 그걸 들으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복내가 말했습니다. 야, 복순아.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당장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복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내가 말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을 당했는데? 복순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복내야, 내가 지금 이혼을 하면 나는 피해자가 되잖아. 근데 나는 피해자로 남기 싫어. 복내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야? 복순이 말했습니다. 피해자로 끝나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내 방식대로 선택하면 그건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잖아. 복내가 잠깐 있었습니다. 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철학자 같은 소리 했어? 복순이 웃었습니다. 3년 동안 치매 환자 돌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어. 복내가 웃다가 울었습니다. 복순이 복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야, 왜 네가 울어? 복내가 말했습니다. 복순아, 네가 너무 대단해서 내가 우는 거야. 나라면 못했을 것 같아서. 복순이 복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나라면 못할 줄 알았어. 근데 막상 해보니까 되더라고. 그 말이 이상하게 저한테도 많이 남았습니다. 나도 나라면 못할 줄 알았어. 근데 막상 해보니까 되더라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나는 못할 것 같다는 말을 해왔을까요?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오면 어떻게든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살면서 자꾸 알게 됩니다. 복순이 카페를 나오면서 복내한테 말했습니다. 복내야,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아직 내가 정리가 안 됐어. 복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근데 복순아. 응? 밥은 잘 먹어. 제발. 복순이 웃었습니다. 응. 밥은 먹어. 밥은 먹어야지. 그게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은 밥은 먹어야지.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은 먹어야 한다는 것.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살아가겠다는 의지이고. 복순이 집에 돌아와서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태수를 불러서 같이 먹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같이. 그렇게 그날 저녁이 지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병원을 그렇게 속일 수 있느냐고요. 의사도 전문가인데 검사를 해도 모를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사실 이게 의학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치매 진단에 쓰이는 인지기능 검사들은 상당 부분이 환자의 반응을 기반으로 합니다. 숫자를 얼마나 기억하는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할 수 있는지, 날짜와 장소를 아는지. 이 검사들은 환자가 적극적으로 속이려고 한다면 속이는 게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 신경심리 검사나 뇌 영상 검사 같은 더 정밀한 검사를 하면 다르겠지만 초기에 간단한 인지 검사만으로 진단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속일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법적인 이유로 혹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치매인 척 했다가 발각된 경우들이요. 물론 이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은 진짜 환자들이고 주변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압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치매를 가볍게 보이게 하거나 치매 환자 가족들을 의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까운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라는 생각으로 제대로 보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반대로 우리 자신은 얼마나 솔직하게 살고 있는가? 누군가한테 진실을 말하기 무서워서 혹은 귀찮아서 혹은 부끄러워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태수가 잘못한 건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 거짓말이 누군가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렸다는 거잖아요. 복순의 3년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거짓말의 무게는 거짓말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거짓말로 인해 상대방이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됐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진실을 말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태수가 그걸 3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으니까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복순이 그 사건 이후에 쓰기 시작한 일기의 일부를 각색해서 읽어드리려 합니다. 복순은 원래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첫 번째 일기. 오늘 태수가 치매 아니라는 걸 알았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지쳤다. 두 번째 일기. 오늘 복례한테 말했다. 복례가 울었다. 복례가 우는 걸 보면서 내가 오히려 울지 않았다. 이상하다. 내 일인데 내가 더 담담하다. 아마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없는 것 같다. 세 번째 일기. 태수한테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태수가 한 말이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미안하다는 말이 얼마나 가볍게 들리던지. 그래도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겠다. 네 번째 일기. 오늘 마지막 녹음 파일을 들었다. 태수가 나보고 건강하라고 했다. 이 사람이 나를 걱정은 하고 있는구나 싶었다. 화가 나면서 그게 고마웠다.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있는 게 가능한 건지 몰랐다. 가능하더라. 다섯 번째 일기. 오늘 미역국을 끓였다. 태수가 잘 먹었다. 말없이 다 먹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 아직 살아있구나 싶었다. 그게 이상하게 다행이었다. 내가 이 사람을 아직 미워하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신기하다. 여섯 번째 일기. 텃밭에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었다. 태수가 보더니 많이 익었네 했다. 둘이 하나씩 따서 먹었다. 달았다. 태수가 달다고 했다. 나도 달다고 했다. 그게 오늘의 대화 전부였다. 그래도 괜찮은 하루였다. 일곱 번째 일기. 오늘 잠이 잘 왔다. 오랜만에 푹 잤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뭔가 무겁지 않았다.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다. 다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복순의 일기는 거기서 끊깁니다. 아직 쓰고 있는 중이니까요.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그 조금씩이 쌓이면 언젠가 많이 괜찮아지겠지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어떤 상처는 오래 걸리니까요. 근데 복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답니다. 나이 들어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라고요. 그게 참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복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슬프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웃음도 나고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이 짠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딱 하나의 감정으로 정리되지 않잖아요.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고. 복순이 그 모든 감정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가져가신다면 저는 이걸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밥은 먹자. 복례가 복순한테 한 말이잖아요. 밥은 먹어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밥을 먹는 것. 그 소소하고 당연한 일이 사실은 살아가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지라는 것. 오늘도 밥 드셨나요? 드셨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안 드셨다면 지금이라도 한술 드세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